강점은 내가 나다운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칭 휴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 명쯤은 다 있으시죠? 저는 여기 이 공간에서 코칭하고 있고 또 고객들 만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직에서 리더들과 함께 대화하고 코칭하고 워크숍 한 일도 좀 더 아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 교육을 많이 진행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리더십 쪽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임 리더 과정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 가치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 속에서 리더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게끔 피드백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대화하고, 훈련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대표님도 그런 적 있으시겠지만 예전엔 너가 조직을 위해 희생해라, 요번에 안타깝지만 너가 일 열심히 한 거 알지만 요번엔 너가 씨다 하면 우리 옛날엔 네 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성과 평가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하는 교육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진단도 많이 하시고 또 뒤에 있는 소마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코칭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코칭도 되게 분야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히 질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들을, 의식들을 더 많이 이제 일깨우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럽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오라소마인데요. 컬러 테라피나 이런 색깔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코칭 도구 중에 하나인데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 그리고 학습자들도 더 좀 집중하게 되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최근에 진행한 프로그램이나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요? 아니요, 여러 개, 2개, 3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즘은 아무래도 조직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소규모로 이렇게 집합 과정을 하고, 그리고 1대1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코칭이라고 안 하고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칭 더하기 컨설팅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조직에서 모든 리더들은 각자 경험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르거든요. 지금의 어떤 구성원들도 다르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도 다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과정을 좀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요즘 좀 많이 하고 또 학습자들로부터 반응도 좋았던 것들 중에는 이런 집합과정하고, 그리고 1대1 컨설팅 시간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확실히 좀 새로운 과정들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교육도 예전에는 강연에서 시작해서 강의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워크숍이나 퍼실테이션이 되게 중요해진 것처럼 요즘은 또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나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코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강점이라든지 오라소마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의 존재이고, 그리고 그 빛은 각각 색을 띠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빛이 있을 때만 이렇게 사물들이 보이고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특징들은 어떤 거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코치님 중에 한 분이신데, 네네. 남관희 코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나는 코칭을 못해, 알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분이 코칭을 못하면 누가 코칭을 잘하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코칭 1세대이셨고, 그리고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는 코치님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코칭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코칭은 코치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코칭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코칭하거나 과정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항상 과정을 들어갈 때는 1시간 정도 전에 교육장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늦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30분 전에는 이제 주차장에서 도착해서 이제 교육장에 들어갈 때 이미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네. 그리고 가끔은 의자를 하나씩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믿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해 보는 거죠. 오늘도 저와 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갖고 이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공간에서 그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코치가 마음 챙김하는 시간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묵상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그 작업들이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네, 또 루틴일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하나의 일종의 의식 같은 그런 리추얼 같은 거로 봐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님이기도 하고 또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다 역할이 다를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의 강점, 강사로서의 강점, 코치로서의 강점, 그래서 약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아, 제가 네. 갤럽 강점 네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네. 강점을 맞춰서 질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사실은 저희가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강점과 약점은 손 같아서 한쪽이 강점이라면 한쪽이 약점인 것 같아요. 그 두 개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왜 우리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 결혼할 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유가 나중에 내가 너무나 싫고 힘든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갤럽에서 강점은 1번이 회고, 2번이 책임, 3번이 전략, 4번이 연결성,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강점, 갤럽 강점을 진단하시는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강점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먹지? 이거는 나의 어깨를 무겁게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갤럽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치로서, 강사로서 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결성과 개발이에요. 4번, 5번이 연결성 개발인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굉장히 깊숙한 관계를 맺고 또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제가 되게 행복해요. 이건 제 친구가 해준 얘기여서 제가 한 번도 그동안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한 번은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가물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때 네. 제 친구가 이렇게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전하기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 생각이 사실 안 났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얘기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얼마나 다행이야, 그동안 가물어서 지금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니까 농부들도 너무 좋아지고 나무들도 지금 다 살만 났다, 우리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친구가 저에게 해줬을 때 이것이 내가 연결을 쓰는 방식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나도 새로운 고객을 만나도 뭐랄까요, 이 사람과 내가 어딘가에서 연결점이 있겠지?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갤럽에서 개발,
갤럽 강점에서 이야기하는 개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왜 MBTI에서 ENFJ를 별명을 평강공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개발시키고 누군가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는 너무나 강점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개발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크는 것보다 남을 크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를 개발하는데 좀 덜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연결 테마가 저에게 너무나 저를 저답게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네. 진짜 갤럽 강점 우리 너무 잘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좀 갤럽 강점이나 우리 대표님이 진행하는 걸 들으면 어떤 분이 좀 도움이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갤럽만 우선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MBTI도 22년 전에 일반 강사 과정까지 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고, 뭐 디스크, TA, 애니어그램 뭐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공부했었지만 제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갤럽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성공으로 가는 법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다양한 길을 가서도 누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되게 의미 있고, 제가 코칭하고 있는 어떤 임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딱 보시더니 이거 MBTI의 조금 고급 버전이구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MBTI를 성격 유형이라고 한다면 갤럽 강점은 성과 유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과 유형.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진단 툴들이 있는데 갤럽은 명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조직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한 일에서 잘 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성과를 내왔던 방식들이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이면서 조직의 임원이었던 도널드 클리프턴이 이런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만 할까? 사실은 강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게 실제로 성과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갤럽의 연구진들이 20만 건 이상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것들로 34개의 어떤 성과를 내는 유형들을 찾은 거죠. 그 테마들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조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강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과를 내기 위한. 대표님 이때까지 강점 진단하고 그런 강의나 몇 건 정도 하셨을까요? 갤럽 강점은 제가 한 5,000명 이상 진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5,000명. 네, 많이 진단하고 진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저 나름대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갤럽 강점 진단 인증 코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람은 변하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은 변하는가 타고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테마잖아요. 많이 저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타고나나요 변하나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은 성장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고납니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니다 막 이러시고 네 될성 싶은 나무는 그러면 그쵸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럼 타고나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개발된다. 나 진짜 중학교 때 이상했는데 지금 보면 사람 됐다. 막 이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타고나고 그리고 개발됩니다. 그래서 타고나지만
결코 개발하지 않으면 그 타고난 것들을 다 발휘할 수가 없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몇몇 어떤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한데요. 그들을 보면 그들이 만약에 그만큼의 노력과 또 자기 투자라든지 훈련이 없었다라면 지금 같은 결과를 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은 일정 부분 타고나고 또 그리고 개발해야만 완성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점은 내가 나다운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ou are near.